아버지, 전 당신을 죽어서도 증오할 겁니다. 제발 죽어서도 편안히 계시질 않게 기도할게요. 빗속에서 아버지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거든요. 무엇이 한 딸로 하여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게 만들었을까요? 수진이는 왜 결혼식을 불과 2달 앞두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에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효녀였던 수진이가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절로 향하게 되는 충격적인 진실. 사랑하는 가족의 가면 뒤에 감춰진 섬뜩한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수진이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3년상이 끝나는 날이었죠.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 기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작지 않은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그 돈으로 수진이는 평생 꿈꿔왔던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죠. 아버지는 살아생전에도 늘 수진이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웨딩드레스 계약서, 예식장 예약증, 신혼여행 항공권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수진이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에도 아버지는 수진이를 위해 재혼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 유산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울 앞에 서서 검은색 한복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 아버지 산소에 가서 3년상을 마치는 인사를 드리고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몰두할 계획이었어요. 민호와의 결혼식은 2달 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가 대학교 때부터 만나온 연인이었어요. 아버지도 민호를 무척 좋아하셨죠.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며 늘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수진이에게 민호와 꼭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하셨어요. 수진이는 현관문을 나서며 가방 안에 꽃다발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국화꽃이었어요. 매달 산소를 찾아뵈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3년상을 마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수진이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유산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죠. 그 돈으로 대학원도 마칠 수 있었고 이제는 꿈에 그리던 결혼식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올게요. 저녁에 봐요. 민호는 금세 답장을 보내왔어요. 조심히 다녀와. 아버님께 안부 전해드려. 산소가 있는 공원 묘지에 도착하자 수진이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김정수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꽃다발을 놓고 절을 올렸죠.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수진이는 지난 3년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대학원을 무사히 마친 이야기, 민호와의 결혼 준비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수진이가 아버지 묘소에서 돌아서려던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진중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는 수진이에게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강 형사는 3년 전부터 수진이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사건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법적인 문제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거든요. 강 형사는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의문점들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표면상으로는 심장마비로 기록되어 있지만 최근에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사는 수진이를 근처 카페로 데려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가 생전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진이는 형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사망하기 직전 몇 개월 동안 보험을 추가로 가입했고 수진이를 수익자로 지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의 상황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했죠. 수진이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남겨준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사실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영사는 수진이의 반응을 살피며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의 교통사고도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의문점들이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카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이 모두 의문스럽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전부 거짓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는 수진이에게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진실을 알고 싶다면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는 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산소에 다녀온 후 마음이 편안해졌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수진이는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독서용 안경, 아버지가 좋아하던 차, 아버지가 수진이를 위해 써놓은 메모들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이는 강영사가 건네준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연락처와 함께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호가 찾아왔을 때 수진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는 수진이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어요. 수진이는 민호에게 아무 일 없다고 말했지만 민호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수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강영사가 했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수진이는 며칠 동안 강영사의 말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결혼 준비에 더욱 집중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면서도 예식장을 둘러보면서도 머릿속에는 강영사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강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는 수진이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반가워했어요. 강영사와 다시 만난 곳은 조용한 찻집이었습니다. 형사는 수진이가 마음의 준비를 했는지 물어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사는 것보다는 진실을 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강영사는 수진이에게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 아버지와 관련된 각종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어머니의 사고 당시 조사 기록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부채 규모였습니다. 수진이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빚을 지고 있었어요. 도박으로 인한 빚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강영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의 교통사고가 실제로는 자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조사에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최근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박 문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섰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차량이 발견된 지점과 충돌, 각도 등을 분석한 결과 의도적인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수진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원인이 아버지의 도박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아버지와 함께 위로받았던 기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영사는 이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의 죽음 이후 죄책감에 시달렸고 결국 같은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수진이를 위해 보험금을 남겨주려고 자살이 아닌
자연사로 보이도록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받은 유산은 바로 그 보험금이었어요. 아버지는 죽기 전 몇 개월 동안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며 수진이를 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자살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보이도록 약물을 이용했다는 것이 형사의 추정이었어요. 수진이는 찻집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해서 남겨준 유산이라고 생각했던 돈이 사실은 아버지의 죄책감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끝까지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형사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이가 결혼 준비에 사용한 모든 돈이 바로 이 보험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웨딩드레스, 예식장 예약금,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든 것이 부모님의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이 남겨준 유산에 대한 감사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배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자상하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자살, 아버지의 도박, 그리고 계획된 죽음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수진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난 수진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하룻밤 새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어요. 민호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신혼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결혼 준비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중단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오늘 약속을 미루자고 했습니다. 민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이는 집 안을 걸어다니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애용하던 머그컵, 아버지가 즐겨 읽던 신문, 아버지가 수진이를 위해 써놓은 메모들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는 따뜻한 추억이 아니라 거짓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간 수진이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평소에는 건드리지 않던 곳이었어요. 서랍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보험 관련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강 형사가 보여준 것과 같은 서류들이었어요. 수진이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한 날짜들을 보니 모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이미 자신의 죽음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진이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쓴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어봤습니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일기에 반복해서 썼습니다. 특히 마지막 며칠간의 일기는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썼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경제적인 문제도 모든 것이 한계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만은 이런 현실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적어놓았어요. 수진이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때 수진이는 대학생이었고 학업과 연애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가 수진이에게 남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이 일기를 읽게 될 것을 예상하고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편지에서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어머니의 편지에 따르면 아버지도 도박 중독으로 고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름대로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고 썼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수진이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어머니의 당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거짓 위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진이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아버지의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 방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수진이에 대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수진이는 알 수 없었어요. 오후가 되어 민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수진이의 상태를 걱정해서 온 것이었어요. 수진이는 민호를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민호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호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민호의 위로조차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 같았거든요. 민호와의 결혼도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도 모든 것이 부모님의 죽음 위에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해서 몇 번 찾아왔지만 제대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예식장과 웨딩드레스 업체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지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강 형사가 다시 연락해왔을 때 수진이는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만났습니다. 강 형사는 수진이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벽에는 각종 사건 자료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파일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강 형사는 수진이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자살로 결론이 났고 아버지의 죽음 역시 계획된 자살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모든 증거가 일치했고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수진이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놓았지만 결국 보내지 않고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두었어요. 강 형사는 그 편지를 수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사랑하는 딸 수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는 한동안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강 형사는 수진이에게 시간을 주며 혼자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편지의 첫 부분에서 아버지는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도박으로 인해 가정을 망쳤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도박 중독의 고통에 대해서도 자세히 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재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 자신에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고 썼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어머니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 가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곁으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장 걱정한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만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자연사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수진이에게 남겨주려고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 말미에서 수진이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부모의 실수 때문에 수진이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진이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더 큰 배신감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너무 극단적이었습니다. 강 형사가 다시 들어와서 수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며 더 이상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형사는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수진이는 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수진이만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의 전화를 받고 반가워했지만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어요. 수진이는 민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민호를 만난 수진이는 결혼을 취소하자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러운 수진이의 말에 당황했어요. 수진이는 자신이 받은 유산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으며 이런 돈으로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부모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돈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이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수진이는 민호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 결혼 준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웠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상자에 다시 포장했고 예식장 예약도 취소했어요. 신혼여행 항공권도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수진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수진이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모두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있었어요. 보험금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생전에 모아둔 적금도 있었고 부동산도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그 돈이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돈이라고 생각하니 만질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수진이는 모든 유산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살 예방 단체, 도박 중독 치료센터,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 나누어 기부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그 돈이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수진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살 예방 단체의 상담사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공감해 주었어요. 도박 중독 치료 센터의 의사는 수진이 아버지와 같은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 많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기부를 마친 후 수진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 대신 편지를 가져왔어요.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편지에 모두 적어 놓았습니다. 묘비 앞에 앉은 수진이는 편지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그동안 고통을 몰라서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사랑하지만 용서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수진이는 그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수진이는 마음속에 응어리도 함께 날아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쉽게 마음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났어요. 어머니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멀리서 수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꿈에서 깬 수진이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어요. 마침내 부모님과 제대로 된 이별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면 지난 일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내도 괜찮은 것인지,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수진이는 답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수진이가 겪은 일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리될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상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진이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인터넷으로 여러 사찰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템플스테이나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여러 사찰을 방문하며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수진이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특히 용서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수진이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 스님은 수진이에게 고통도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도 결국 수진이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수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더 자주 사찰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평안했고 마음의 정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7장. 수진이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한 사찰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사찰을 다니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이곳은 특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천년 된 고목들이 둘러싸고 있는 이 사찰에서 수진이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주지 스님은 수진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유산을 모두 기부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스님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스님은 수진이에게 고통이 때로는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을 통해 수진이는 인생의 무상함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더 깊이 탐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스님의 제안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세속에서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민우와의 결혼도 포기했고, 직장도 그만두었고, 유산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어요. 스님은 수진이에게 먼저 템플스테이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사찰 생활을 경험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하셨어요. 수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찰 생활은 수진이가 예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묵언 수행을 하고 저녁에는 참선을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차 그 리듬에 적응해갔습니다. 특히 참선 시간이 수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차츰 가라앉았어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까지 모든 감정들이 천천히 정화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진이는 스님에게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수진이의 의지가 확고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세속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세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들은 모두 정리했고 더 이상 그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님은 수진이의 진심을 알아보시고 정식으로 사찰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출가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시며 1년 정도 수행을 해본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수진이는 사찰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아침 예불, 공양, 장무, 참선으로 이어지는 규칙적인 일상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무엇보다 복잡한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수진이는 점차 부모님에 대한 감정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의 무거운 짐은 많이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사찰 도서관에서 많은 불교, 경전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가르침들이 특히 와닿았어요. 부처님의 사성제 중 고성제가 수진이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계절이 바뀌고 수진이는 사찰에서 첫 번째 겨울을 맞았습니다. 눈이 내린 사찰은 더욱 고요하고 아름다웠어요. 새하얀 눈 위로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시간이 수진이에게는 명상과 같았습니다. 겨울 동안 수진이는 더욱 깊은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참선을 했고 식사도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맑아졌습니다. 스님은 수진이의 변화를 지켜보시며 대견해 하셨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아픔에 참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봄이 되어 수진이는 스님에게 정식으로 출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 이것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스님은 수진이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출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가 의식을 준비하면서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찾아뵈었어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 결국 자신을 이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의 출가식이 있는 날 아침, 산사에는 특별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내린 가랑비가 사찰 전체를 촉촉하게 적셨고 마치 하늘도 수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자신의 긴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세속에서의 이름도, 외모도,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부모님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을 해온 것 같았습니다. 출가식이 시작되기 전 수진이는 주지 스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수진이에게 정말 확신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진이는 스님에게 확신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도 세속에서의 모든 실망도 이제는 수행의 자양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출가식에는 몇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수진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모든 이들이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수진이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가위질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과거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배신, 민호와의 이별, 그리고 세속에서의 모든 집착들이 머리카락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모든 머리카락이 깎이고 낮아 수진이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얼굴이 비쳤지만 그 눈빛은 전에 없이 맑고 평온했어요. 수진이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주지 스님은 수진이에게 새로운 법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자비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스님은 수진이가 앞으로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며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출가식이 끝나고 수진이는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사찰 뒤편 산길을 따라 걸으며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세속에서의 모든 걱정과 욕망들이 이제는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산 정상에 있는 작은 암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름이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풍경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자신의 수행실에서 오랜 시간 참선을 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부모님에 대한 마지막 남은 원망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께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부모님의 죽음이 결국 자신을 이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진이는 사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 오는 신도들을 상담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가족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위로를 해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의 도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수진이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전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여성은 수진이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수진이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수진이의 상처가 치유의 도구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수진이는 점점 더 깊은 수행자가 되어갔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물론이고 지혜도 깊어졌어요. 젊은 나이에 큰 깨달음을 얻은 수행자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수진이는 사찰 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며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속에서의 수진이는 죽고 자비로운 수행자가 태어난 것이었어요. 부모님의 죽음으로 시작된 고통의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으로 끝났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수진이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평온했고 얼굴에는 깊은 자비가 스며 있었어요. 과거의 모든 아픔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진이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시작되어 희망으로 끝났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련을 통해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진이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시련을 통해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고 자신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절망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수진이에게 부모님의 비밀은 끔찍한 배신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그녀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끌었죠. 여러분은 수진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수진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